팬들에게 경기장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. 선수단, 구단과 정리는 잘 됐다. 저 때문에 시끄럽게 돼서 죄송하고 입장 표명이 늦어서 죄송하다. 외부 비판은 이겨낼 수 있지만 내부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겨내기 힘들다.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.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응원 부탁한다. 안 그러면 나도 힘들 것 같다.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팀에 도움이 안 돼서 여기 남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기성용 선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기성용 선수가 입장을 좀 냈는데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못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하면서 이 관련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. 지금 기성용 선수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뭐 진짜 서울 팬들 난리가 났더라고. 예, 보시면은 GS 본사 앞에 저렇게 이제 트럭, 예, 그리고 이제 뭐 근조환 이런 것도 막 보냈고 이 구리 쪽에 있죠? 챔피언스 파크 앞에도 저렇게 이제 근조환들 막 보내면서 이 레전드 대우가 왜 이러냐, 왜 떠나 보내야 되는 거냐라고 비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뭐 민심이 좀 많이 살았죠. 예, 그렇죠. 실제로 지금 되게 그럼요.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라는 어쨌든 이 FC 서울의 상징과 같은 선수인데 예, 어쨌든 필요 없다가 된 거잖아요. 네네.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필요 없다가 되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나가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잡음도 있고 네.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나보내는 건 좀 안 그렇죠, 좋은 아무래도. 모양새로 떠나보내는 거니까 네. 당연히 이제 뭐 구단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팬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감독이나 팀이 어떤 논의와 고민 끝에 결정할 수 있죠. 그걸 결정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이거지. 그렇죠. 이거예요, 이거. 아니 뭐 당연히 감독이나 팀이 여러 가지 뭐 그쵸, 리빌딩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죠. 그걸 하는 역할이니까.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냐 이런 건데 뭐냐면 이번 시즌 끝나면 원래 이제 반년도 안 남았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사실 기성용 선수는 은퇴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냐? 그쵸. 잘 그렇죠. 그림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? 예. 뭐 그래서 이제 시즌 끝나고 레전드니까 여기서 어렸을 때 컸고 뭐 유럽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서울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당장 예를 들면서 지금 뭐 출전 시간에 대한 뭐 이런 거 걸렸다고 하는데 저희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 잘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을 아니면 뭐 그런 고민들을 잘 나눠서 정리해서 그냥 끝나고 그냥 딱 멋지게 레전드로 끝내도 되는데 그냥 매우 전격적으로 그냥 확 갈라쓰는 거니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끝내버리는 건 뭐지? 이렇게 급작스럽게 떠나게 만드는 건 뭐지? 이런 거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서울이 그런 사례들이 조금 반복된 느낌이 있죠. 그런 게 이제 누적돼서 민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제 기성용 선수도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. 팬들에게 경기장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. 선수단, 구단과 정리는 잘 됐다. 저 때문에 시끄럽게 돼서 죄송하고 입장 표명이 늦어서 죄송하다. 외부 비판은 이겨낼 수 있지만 내부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겨내기 힘들다.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.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응원 부탁한다. 안 그러면 나도 힘들 것 같다.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팀에 도움이 안 돼서 여기 남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좀 어떻게 기성용 선수 입장 보셨는지요? 네,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성용 선수가 직접 밝힌 겁니다. 예. 팬이 기성용 선수 쪽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을 저희가 한 건데,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기성용 선수가 먼저 떠나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.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단이 오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피셜하게 띄웠죠. 기성용 선수와의 이제 결별을 띄웠는데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. 기성용 선수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구단이 받아들였습니다. 이렇게 써 있죠.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하루 전에 뭘 얘기 드렸냐면 왜 그런 게 발생했는지 얘기 드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부상으로 이번 못 뛰다가 그쵸, 돌아왔고 돌아와서 또 계속 자기가 뛰지 못하니까 감독과 면담을 했고 면담을 했더니 김기동 감독이 구상이 없어. 내가 쓰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런가요? 라고 했고 또 하나 저기 보면 선수단 다른 구단과 정리 잘 됐다. 선수단과 이 얘기가 있고 내부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겨내기 힘들다. 이 구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외부에서 날 비판하거나 욕하는 거는 뭐 프로 선수로 받아줄 수 있지만 내부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긴 너무 힘들다.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저 선수단과도 잘 정리됐다. 이게 뭐냐면 내 구상에 없어. 김기동 감독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. 모 선수를 포함을 해서 선수단도 이제는 그만 뛰는 게 맞다라고 동의해.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기성 선수는 이제
그런 과정에 상처를 받은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왜 벌어졌는지를 놓고 보면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율하지 못했냐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삐걱거리면서 뭐 누가 꼭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정 자체는 매끄럽지 못했다. 예. 자, 그리고 서울도 이제 기성용 선수와 결별을 공식화했죠. 입장문을 또 냈는데요. 뭐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프랜차이즈 스타인 기성용 선수와의 인연을 잠시 멈추기로 했고 기성용 선수가 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는 요청을 해와서 이를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기성용 선수 입장도 나왔고 서울 구단의 입장도 나왔는데 편은 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뭐 축구적으로 보면, 그러니까 이제 서울 팬분들도 아마 뭐 비슷하게 다들 느끼시더라고요. 예. 기성용 선수가 분명히 당연히 내려온 건 맞고, 예, 실력적으로. 그래서 팀의 정말 뭐 미친 듯한 핵심 이렇게 뛴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조율해서 뛸 수 있지 않냐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 자체에 패스가 좀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, 서울도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성용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살리면 분명히 우리 전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수인데 예. 감정이 좀 상하면서 이렇게 좀 나가게 되는 게 아하.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기성용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당연히 없고, 기성용 선수가 레전드라고 해서 실력이 떨어졌는데 막 무조건 다 핵심으로 쓸 수는 없는. 그렇죠. 그런데 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맞아. 잡음이 많으니까 그게 좀 레전드의 약간 뭐 레전드의 네. 이름에 좀 먹칠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나가게 돼서 아쉽다. 네. 입장문 관련해서는 뭐 딱히 네, 뭐 여기에서 눈에 들어왔던 건 딱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결별됐던 이유가 선수 쪽에서 요구를 했다. 이거 하나랑 저기 보면 잠시 이별을 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적어도 이 감정적으로 팬들은 이럴 건 미리 잡지 뭐 이러는 거죠.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건데 이런 예. 이야기를 하는데, 왜냐하면 저 이야기 잠시 이별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, 은퇴식은 우리가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, 거거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약간 요것도 아니 그럴 거면 이런 거고. 그러네. 예. 근데 뭐 저게 손삼성도 저런 일이 있습니다. 네. 염기훈 구단 최고의 레전드인데 은퇴식을 못했어요. 은퇴식은 못했나? 떨어지고 이렇게 2부 리그로 떨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감독으로 갑자기 또 바뀌고 그렇지. 하면서 괜히 욕만 먹고 은퇴식은 못하고, 그래서 언제 은퇴식을 해야 되나, 요거에 아직 그 막 계속 있거든요, 팬들 사이에서도. 예. 해야 된다, 아니다, 정 떨어졌다 이러면서 이렇게 레전드가 약간 좀 훼손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렇죠. 저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. 맞아요. 수원 삼성의 예를 생각해보면, 사례를 생각해보면 네. 저게 이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아까 전에 이제 달수 형이 하나를 좀 던졌죠. 서울이 그동안 레전드들이 조금 이렇게 아쉽게 결별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 사례들을 한번 좀 볼까요? 이 레전드 대우를 조금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죠. 일단 뭐 박주영, 이청용 선수가 이제 울산으로 갔고, 네. 예, 뭐 기성용 선수도 이번에 이제 포항으로 가는 거고, 이런 것들 좀 여러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고명진도 결국 그렇죠. 울산이죠. 예. 그다음에 오스마르도 결과적으로는 예. 그렇게 됐죠.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레전드 문화에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. 아하. 약하다고. 그래서 이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좀 이런 경향성들이 있죠.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더 잘못했냐의 논쟁보다는 사실 이렇게 결별할 수밖에 없냐가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예를 들면 다른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 서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, 그런 사례가. 나도 이게 왜 그런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거든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구단들은 아까 염기훈 얘기를 했지만 염기훈을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내보내진 않았잖아, 수원 삼성이. 뭐 그쵸. 예. 그다음에 예를 들어 다른 사례도 있어. 이동국 같은 경우도 아주 뭐 네. 구자철도 그렇고요. 물론 이동국 선수는 포항이긴 하지만 전북이 받아들여줬고 굉장히 긴 시간을 전북에서 뛰었고,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때마다 뭔가 전북에서 불렀지. 예. 그래서 레전드처럼 했고, 그다음에 구자철 선수도 제주에서 마지막 은퇴를 하는, 유럽 갔다가 와서. 네네. 이런 사례들과 비춰보면 전체적으로 분명히 저는 좀 약하다고 보지만 우리 K리그가. 근데 서울이 유독 또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, 제 고민이에요. 서울이 그 모기업의 기업의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나? 그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걸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
거보다는 효율을 더 중시 여기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효율을 우선하는 문화들.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뭐 울산현대, 전북현대 다 기업 구단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축구팀에 투영되고 있는 듯한 느낌? 야, 효율이지. 어차피 위에서 다 결정을 하거나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지 않나. 첫 번째고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도 있고.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레전드의 인식, 레전드 문화는 무엇이지?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하지 않나? 그러니까 축구팀과 스포츠팀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. 이 추억을, 경기력을 그러면서 슬픔과 즐거움을 이런 감정을 공유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건 이야기, 서사인데 서사의 핵심은 바로 레전드, 전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어떤 서사로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또 상품으로 가느냐. 이런 것들이 K리가 전체로 좀 약하긴 하는데 서울이 그동안 이렇게 참 뭔가 전설로 뭔가를 만드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?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어떤 팬들과의 어떤 소통도 조금 적은 거 아닌가? 뭐 이런 이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이런 부분은 저 레전드에 대한 대우,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축구 요 스포츠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상징화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. 만약에 지금 서울이 굉장히 성적이 좋아. 김기동 감독의 어떤 리빌딩이 그쵸,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. 좀 지켜진 것 그러면 같아. 진짜 그럴 수도 있어. 만약 이러면 뭐 과감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한편으로는. 근데 지금 그쵸. 좀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. 그러니까 아마 그 수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거든. 김기동 감독 더 지켜본다. 이거 있었어. 더 지켜본다. 이런 게 있었는데 막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겹치고 바로 온 포엣이 1등 달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? 이러면서 이제 민심이 좀 더 사나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. 이런 거 섞여 있지. 알겠습니다. 이게 이제 저희도 어제 오늘 다뤘습니다만 이게 좀 더 불붙을 것 같고 그쵸, 만약에 은퇴하면 그 은퇴식 막 이런 것도 좀 뜨거울 것 같고.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뭐 포항하고 길게 계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올해야 올해. 그러니까 6개월 계약이잖아요. 6개월 계약이야. 이거는 그냥 그렇지. 그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. 내가 뭐 나중에 커리어를 뭐 이렇게 더 길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니까. 약간 좀 감정상에서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. 그러니까 좀 아쉽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서울 팬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거고요. 쉽지 않지 사실 이렇게 하는데. 근데 어떻게 해, 이런 거 다 그걸 매니징하는 게 감독인데. 그렇죠. 그 매니징하는 게 감독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감독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소로 평가하지만 이런 관리 선수단 갈등이 터져나가지 않게 하거나 이걸 잘 어떻게 감싸거나 이런 걸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퍼거슨이잖아.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얼마나 기가 세나. 세상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경기해. 그렇지. 근데 거기서 퍼거슨 감독 시절에 뭐 선수단에 뭐가 크게 터져나오고 이런 거 거의 없었다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감독의 능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평가받는 건 어쩔 수 없다. 또 공교롭게 다음 경기가 서울과 포항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, 아마 불붙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그래서 그거 있던데 드립 재밌던데. 뭐? 그러니까 이번에 주말에 서울 홈에서 포항과의 경기잖아. 서울 홈. 그래서 이제 포항이 그 원정 버스로 한다고 신청받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 상암 같이 갑시다. 그래서 막 이제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. 이렇게 배대신 것 같던데. 그러면 돌아올 때 기성용 선수 맨 앞칸에 태워서 내려오나요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의 어떤 또 하나의 라이벌리가 만들어서 엄청난 또 스토리가 되겠지. 알겠습니다.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패션의 라이브